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쾌적한 환경에서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네. 네, 주식 관련된 주식 양도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할 내용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제목이 상장 주식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 신고 안내 첫 실시. 이름 제목이 네. 긴데, 그러니까 상장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되셔서 사람. 양도세 내셔야 되는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게 자기네가 뭘 만들었다는 거 안내를 같죠? 하겠다. 네. 네. 사실 대주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근래에 3년 정도 이제 확대되면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억울한 사연이 많았잖아요. 진짜 다양한 사연이 있었어요. 네. 뭐 자기는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지분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합산했더니 지분율이 넘어서 대주주가 되신 분들이 계셨고, 네. 또 결제일이나 그쵸. 뭐 체결하고 결제하는 시간 차이를 몰라서 또 대주주가 되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예 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그거 뭐 한 대주주라고 하면 진짜 뭐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도 대주주셨던 네. 경우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케이스를 저희가 만났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상장 주식으로서 장내 거래하셨을 때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과연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뭐 가액 기준이랑 지분율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가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목 보유 15억이죠. 네. 2019년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서 15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지분율 기준은 이제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경우? 이상인 경우. 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혼자만 갖고 있는 수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네. 특수관계 범위는 일단 직계존비속이랑 배우자. 네. 기본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시라면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만 합산하시면 되고요. 일반 주주가 아니라 그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다라고 할 때는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죠. 네, 뭐 앞에 말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당연히 포함되고요. 여기에다가 친척들도 포함이 되는데 육촌이네 혈족, 사촌이네 인척이 포함된다. 혈족과 인척은 사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 네이버에 치면 정확히 나오긴 하는데 혈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인척은 결혼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고려하면 사실 이제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건 개정이 돼서 이제 일반적인 주주들은 이제 직계존비속 배우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배우자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서로 얘기 안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 주식 계좌에 뭐가 있는지 남편은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통산하는 거에 있어서 납세자분들이 불만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서 대주주 여부는 판단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15억, 1%, 2% 말씀드렸는데 이 대주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네. 얼마가 되죠? 내년에는 이 평가 기준이 바뀌는데요. 15억에서 10억으로 확 떨어집니다. 네, 연말 기준 10억을 보유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대주주가 되네요. 네,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19년 말에 대주주를 피할 수 있도록 좀 수량이나 그 가액을 조정을 해두셔야 돼요. 네, 보통의 주식들이 다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고 하면 19년 말인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주식들은 19년 맞아요. 말에 평가 금액이나 뭐 지분을 다 맞춰 놓으셔야 되고요. 네. 또 바뀌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1년 4월 1일, 그러니까 20년 말 기준으로 3억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다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세 100%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서서히 이제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어떻게 이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나 계속 관심을 갖고 증권사의 자료도 요구하면서 수집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납세자들에게 최소한 이제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부동산 그죠. 같은 경우는 양도가 일어나면 네. 편지가 오잖아요. 맞아요. 예정 신고하세요. 나오죠. 하세요.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걸 해주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실 안내문을 뿌려서 이제 납세에 도움이 되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나온 거죠. 네, 보도자료를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화면 소개도 많이 나와 있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대주주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뭐 종목에 대한 얘기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수량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있긴 하죠. 어떤 것들이 소개되는지 살펴볼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거기 들어가면 뭘 준다고 하는 걸까요? 세금도 계산을 해주는 건지 보통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손익을 정리를 해서 다 보내고 그거를 거의 신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잖아요. 네. 주식도 그럼 그렇게 되는 건지 사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구세청 그렇게 원하는데 네. 주식이 이렇게 쉽게 네.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국세청에서 납세자분들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의 주식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파악하려면 증권사로부터 거래 내역을 다 모조리 받아다가 자기네가 가공을 해가지고 자료를 뿌려주던지 아니면 증권사가 다 가공한 자료를 국세청에 줘서 국세청이 바로 보여주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첫 번째 방법은 국세청이 능력이 안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증권사가 어떻게 해줄 해줘야죠? 의무가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나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체 뭘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건지. 근데 뭔가 주긴 주는데요. 네, 뭐 미리 채용도 해준다고 하고. 네네.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우선 당장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주식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데 그 안에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수량이 얼마였는지, 그 가액이 얼마였는지. 네, 양도가액이 얼마였는지, 요 세 가지. 종목, 수량, 양도가액. 요거 정도는 확실하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매도한 거, 판 네. 거는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취득 원가는 써서 내라 이런 의미네요. 네.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여기 내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세법 팁을 준대요. 대주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준다는 거죠. 네. 네, 여기 보니까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눌러서 대주주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게 가이드를 좀 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법이 뭐 법에서 말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내용이 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말하는 세법 팁을 공개하겠다. 두 번째, 신고서 작성 사례를 알려주겠대요.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신고서 어떻게 쓰는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신고서 어떻게 쉽잖아요. 네, 신고서 쓰는 건 사실 아주 어렵지 않아요. 맞아.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데까지가 힘들지. 왜냐면 거래 내역이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거래가 있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 거래했던 내역들을 가지고 이제 신고서로 옮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거래 내역 로데이터가 어떻게 신고서로 변환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내용은 없고 사례 아마 건건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 게 나온다고 하고요. 세 번째, 자기 검증. 내가 정말 대주주가 맞는지. 아까 말했던 그런 네. 체크리스트.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그 이제 세율이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 체크리스트 보고 좀 기가 막혔죠. 거기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할 네. 때 이 중소기업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업종별로 매출 얼마인지. 네, 이 양도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기준이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네, 공시된 거랑 좀 간혹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우선 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트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확인한다거나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회사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세무서로 확인한다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만에 있는 것만으로 확인하시기에는 조금. 일반 납세자분들은 확실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 전자신고 가이드. 뭐 전자신고 이용 안내서 요거는 이제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셨다면 가이드를 통해서 신고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신고의 의무가 납세자한테 있으니까 틀렸을 경우에도 납세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서 좀 겁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뭐 Q&A가 있겠죠. 뭐 사례별로 이런 경우 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쓰나요?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를 제공한다고 하고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더니 약간 알맹이가 없다는 결론이었죠. 매도가액만 이제 나와 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전 신고 대상자를 뿌려준다고 하죠. 네, 국세청이 지금 최근에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에 대주주가 몇 명이라고 했죠? 8,000명? 8,500명. 주식거래, 국세청이 파악한 조사를 해봤더니 대주주가 주식거래를 한 게 이제 8,50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양도 차익이 있는 사람이 뭐 2,9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기네가 파악한 양도 차익이 있을 거로 추정한 사람 2,900명 정도한테 안내문을 보냈다. 그렇게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2019년 상반기 양도세를 언제까지 신고를 하죠? 네, 원래는 8월 말, 그러니까 반기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후니까 8월 말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8월 말이 토요일이어서 9월 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거래를 하셨는데 대주주였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신고를 딱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실 신고를 계속 유도하겠다는 차원에서 자료 수집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주주분들 옛날처럼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셔야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증권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확인을 해봤더니 2차례에 걸쳐서 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뭐 대주주의 리스트가 증권사로 이렇게 들어오면 증권사에서는 보내주도록 네. 매도 내역들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럼 국세청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뿌려주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수시마다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때마다 국세청이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모든 증권사에 뿌리고 일정 날짜까지 받아가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요즘 달라지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국세청에서 이제 기존에 뭐 요청했던 자료 외에도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모든 자료가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까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국세청은 자기네들이 그걸 갖고 와서 가공하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모르니까 다 금융기관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라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계좌에서만 그 종목 운영을 했으면 뭐 양도 차익을 그래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이체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각자 고객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고를 이미 했는데 그거를 뒤집고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맞는 일인가 생각하면 뭔가 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보도자료 끝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 전담팀을 꾸렸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세무서 전화해도 잘 모르고 모르고,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하고 찾아가도 얘기하기 어렵고 하셨었는데 전담팀이 생겨서 대주주로서 양도세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좀 답변을 다른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정확하고 빨리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전화해봤는데 뭐 좋더라고요. 바로바로 답을 주셔가지고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막 물어봤는데도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상반기 양도세 신고를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8월 말까지 할 일이 막 있긴 한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상반기 양도 차익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신고를 정확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하반기 때는 이제 매도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면 이제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 매도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지금 하필이면 장이 안 장이 안 좋은데. 좋아서 차익이 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상반기 때 차익 났고 하반기에 오히려 손실이 된다. 손실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합산해서 상반기에 내시는 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장 떨어졌으니까 안 볼래
라든지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제 얘기를 했나?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주주 분들이시라면 손실을 실현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이제 유리한 세금까지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말에는 10억을 맞추셔야 된다고 저희가 아까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0억을 맞출 때 그냥 그것도 무턱대고 수량만 파악하셔서 팔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10억을 맞추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올해는 이제 10억이니까 5억 줄어드는 거라 네. 다들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대주주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3억이잖아요. 네, 내년까지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대주주분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계획성 있게 주식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세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샘누나 샘언니를 찾아주세요. 네, 그럼 장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올라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샘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